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네, 이제 1시간 뒤면 제주 지역 수험생 7,000명이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시험장에는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 날씨가 좀 쌀쌀해 보이네요. 네, 지금 아침 기온이 상당히 쌀쌀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시험까지는 1시간가량 남아 있어서요. 학생들이 많이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부터 학생들이 속속 시험장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체감 온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 데다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추위 때문에 학생들도 더 긴장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많은 봉사자들이 긴장한 학생들을 긴장 풀어주기 위해서 따뜻한 차도 나눠주고 또 격려의 한마디로 건네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은 후배들이 이렇게 나와서 선배들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아침 일찍부터 나온 응원하는 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일찍부터 나와서 응원을 하고 계신데 오늘 시험 치는 선배들 위해서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나요? 제가 2학년으로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배님들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저희가 같이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그동안 노력해온 과정을 오늘 수능을 통해서 정말 잘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 응원 나왔고요. 선배님들 응원하는 말에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3 선배님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험은 도내 14개 시험장에서 지난해보다 400명 정도 줄어든 7,070명이 응시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잠시 뒤 8시 10분까지는 입시를 모두 마쳐야 하고 8시 40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작해서 4교시까지 시험을 보는 학생은 오늘 오후 4시 반까지, 그리고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까지 응시하는 학생들은 5교시가 마치는 5시 40분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험생들은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에 주의해야겠는데요. 2개 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시험을 보게 되거나 혹은 2개 시험지를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시험을 보게 되면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는 학생 1명이 부정행위에 적발이 돼서 그의 시험이 무효 처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학생들은 시험장 안에는 어떠한 전자기기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또 특히 올해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그리고 전자담배까지 반입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하루 고사장 근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가량 늦췄습니다. 또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5분부터 35분가량은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됩니다. 지금까지 제주 제1고등학교 시험장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뒤에도 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음 피해가 적은 것처럼 속이려고 항공기 이착륙 방향을 실제와는 정반대로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포함된 소음 피해 등고선입니다. 항공기의 80%가 북쪽에서 착륙해 남쪽으로 이륙할 것이라며 여기에 맞춰 지역별로 소음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했습니다. 항공기는 맞바람을 받으면서 이착륙을 해야 안전한데 성산 지역에 남풍이 80%, 북풍이 20% 부는 것으로 적용해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고서 안에 제2공항 예정지의 날씨를 분석한 부분에는 성산 기상대의 주풍향이 서북서풍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름에만 남풍이 많이 불고 봄과 가을, 겨울에는 북풍이나 서풍이 주로 분다는 건데 남풍이 80%라는 주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실제로 성산 기상대의 최근 10년간 풍향을 분석해보니 북풍이 38%로 남풍의 17%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활주로 이용 방향이 북쪽이 남쪽보다 4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가 본안에서는 남쪽이 북쪽보다 4배 이상 많을 것이라며 정반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토부가 성산과 구자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북쪽 지역의 소음 피해가 적은 것처럼 속여 찬성 여론을 높이려고
이착륙 방향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공항의 운영에 들어갔을 경우는 바람 방향과 같이 북측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남측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도민들에게 속임수를 쓰는 그런 내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2공항 소음 피해 분석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구체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일 재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찬반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2공항 성산과 구좌 등 6개 읍면동 추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공론화 특위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도의원의 개인적 의사결정을 구속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는 절대 다수의 도민들은 찬반을 떠나 공론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공론화 특위 결의안을 반드시 상정해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2년 뒤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 특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원 부지 매입비를 아끼기 위해 일정 부분 개발을 허용하는 건데 도심 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연삼로와 번영로를 끼고 있는 제주시 건입동 중부공원. 교통의 요지인데다 시내 중심권과 멀지 않아 개발 사업자라면 눈독 들일 만한 곳입니다. 오등봉 공원도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 등을 아우르고 있어 주택지로 안성맞춤입니다.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 39곳 가운데 2곳이 민간 특례 사업지로 결정된 주요 배경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공원지구의 사유지를 매입하면 전체 면적의 30%까지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 13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받은 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토지 보상과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9천억 원에 가까운 도시공원 매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공원의 원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과 장기 밀집형 공원 실력 해소는 이제 물론이고 막대한 지방 재정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도심지 녹지가 줄어들고 주변 지역에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땅값 상승과 교통체증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투자 이익이 발생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굉장히 많은 이제 부동산 폭등 문제라든가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토지주 사이에서도 민간 특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사업 공모와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지하수 개발 이용 기간을 2021년까지 2년 연장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2000년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민간기업의 지하수 개발이 금지됐는데도 제주도가 2006년에야 예외 조항을 만들어 연장 허가를 이어온 것은 위법이라며 더 이상 연장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추수를 앞둔 콩 재배 농가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콩이 한창 자라야 할 가을에 태풍이 잇따르면서 생육이 불량해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콩밭이 온통 갈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콩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폐작 수준이다 보니 수확을 포기하고 제초제를 뿌린 겁니다. 그나마 달린 콩을 수확해봤자 장비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기계 값도 안 나옵니다. 작업비도. 마이너스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농사를 해야 되니까 다른 작물로 또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수를 한 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익은 콩만 걷어들였지만 전체 재배 면적의 30% 이상은 꼬투리에 축정이만 달려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수확한 콩도 품질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수분 함유량을 검사했더니 기준치 14%보다 많은 16%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주 지역 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94%가 지난해보다 생육이 저하됐다고 답했습니다. 콩 품질은 그 외관은 하여튼 요 근래의 몇 년 사이는 최악의 해입니다. 하여튼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이 병충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상품률도 떨어지고. 콩이 한창 자라야 할 가을에 비날씨가 계속되면서 생육이 부진해 도내 전역에서 콩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는 겁니다. 올해 제주도 내 콩 재배 면적은 4,50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5%가량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50%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잇따른 태풍과 가을 장마로 생산량이 떨어진 데다 이 품질까지 하락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가하기에 앞서 제주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WTO 농업개도국 포기 선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렌지와 마늘, 양파 등이 낮은 관세로 들어오면서 제주 지역 주요 농산물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해상 물류비 국비 지원과 조건 분리 직불금 폐지 반대 의견도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공직사회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하위직 2,000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7건의 갑질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 조사 결과에서는 절반 이상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공무원 3천여 명이 근무하는 제주도청. 직급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다 보니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다른 기관에다가 좀 편을 보러 갈 때 본인이 가는 게 참 좋긴 하겠지만은 밑에 직원을 모시고 간다거나 제주도가 지난 9월 6급 이하 공무원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갑질 피해 사례 22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7건을 갑질로 결론 냈습니다. 물건 던지기나 폭언,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에 지나친 사생활 간섭 등이었습니다. 갑질의 형태가 도청 내에서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라든가 지침 같은 것을 이렇게 올해 말까지 마련해서. 하지만 실제 갑질 사례는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 달 전 공무원 노조 제주본부가 조합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망신주기와 같은 모욕이 28%로 가장 많았고 욕설과 폭언이 10%였습니다. 갑질을 하는 상급자는 팀장이 22%, 과장이 20%로 집계됐습니다. 갑질에 대한 대응에는 51%가 그냥 참는다고 답해 문제 제기를 해도 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도와주니까 문제 제기를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를 했는데 막상 해결됐다고 하는 대답이 거의 없습니다. 갑질한 상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그리고 당한 사람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는 실태조사와 상담체계 구축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지만 상하 관계가 엄격한 공직사회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농촌마을 주택가 인근에까지 태양광이 설치되면서 제주도 의회가 주택가와 거리 제한을 두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곳곳에서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해남의 한 농촌마을, 농사용 저수지 한복판에 태양광 시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이제 주민을 무시한 거죠. 설명이 한 번도 없이. 업체는 2개 저수지에 축구장 10개 크기의 수상 태양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 수익의 5.5%를 준다는 조건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입찰을 받은 겁니다. 수상 태양광이 이제 효율도 높고
가지고 있는 보유 저수지도 3,000여 개 있고 해서 그러나 경관 훼손과 환경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이 났고 업체는 지자체를 상대로 2달 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주민 참여 방식이 갈등으로 번지거나 지자체가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경남 창녕, 전남 영암군처럼 입찰 업체와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저수지는 3,700여 개, 이미 50여 곳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 농어촌공사는 주민 동의가 없는 사업은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수능일인 오늘은 수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평년보다 3, 4도가량 낮겠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여기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한라산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지만 밤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산간도로엔 결빙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12도, 남부가 11도, 동부가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5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남해서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대 4m로 높게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주도는 일단 공사를 재개한 뒤 멸종위기 생물의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자고 주장했지만 시민단체는 확실한 대안 없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달 말쯤 광주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 공사 재개 여부를 놓고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